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이제 그 등기 접수 여기부터 하면 됩니다. 많이 춥죠? 오늘 되게 춥죠, 그죠? 자, 안 추워요? 네. 저만 춥습니까?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3장에서 등기 절차에 관한 얘기, 등기 절차와 관계된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이번 주는 접수에 관한 얘기, 심사, 각하, 취하, 이런 얘기들, 등기 후반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니까, 내용,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에서 그 내용을 보면요, 순서가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냐니까, 등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등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내가 등기소에 가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죠? 자,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촉탁.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되는 경우 등기관 직권과 법원의 명령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사자가 신청한단 말입니다. 자,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신청을 하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은, 등기관에 받겠죠, 그죠? 등기관에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등기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등기관에 받습니다. 받는 거를 우리가 접수라 그러는 거예요. 접수. 자, 등기관에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받은 내용을 보고 등기해줄까 말까 판단하겠습니까? 자, 등기해줄까 말까 판단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사라 그러는 거예요. 심사. 자, 등기관에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집에 가라 그러겠죠? 안 해주겠죠? 안 해주는 거를 우리가 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각하라 그러고, 자, 그리고 등기관이 이제 받았습니다. 서류를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등기를 해주겠습니까? 등기를 해주겠죠, 그죠? 자, 등기를 합니다.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실행. 자, 등기 실행했습니다. 자, 실행하고 나서 이제 등기가 끝났잖아, 그죠? 자, 등기가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자, 완료됐을 때, 완료 이후에 등기관에 등기하고 나서 등기는 끝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완료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진행한다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니까, 자,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 당사자가 되려면,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하면 당사자가 되려면 첫 번째 당사자 되기 위한 조건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자, 당사자 능력은 인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니면 권리자 업무자 못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등기처에 와합니다. 자, 인이라는 조건 갖췄습니다. 인간이라고 다 등기해 줍니까? 인간이면 다 등기해 줍니까? 아니죠. 인간 중에 등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6살짜리, 7살짜리 애가 둘이 뻘뻘 그려와가지고 등기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안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능력 문제가 별도로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다 갖췄습니다. 자, 다 갖춰서 해서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하러 갑니다. 자,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 그랬잖아요. 그 원칙이 공동입니다. 자, 공동으로 신청하고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예외적으로 혼자 가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단독. 자, 그러면 공동이든 단독이든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는 겁니다. 직접. 자, 직접 등기소에 가는데, 자,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당사자 안 가고 대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네 번째, 당사자가 안 가고, 네 번째, 자, 원래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까? 채권자.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자, 매매를 했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근데 소유권은 여기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한테 가야 되죠. 자, 병한테 가려면 을로 왔다가 가는 게 맞죠? 자, 을로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을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자, 을로 먼저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요 이전 등기는 원래는 을이 했어야 되죠. 을이 했어야 했는데, 을이 안 할 때는 얘가 대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얘가 대신할 수 있다. 얘가 채권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아버지가 땅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땅 팔아먹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아버지가 팔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넘겨주는 게 맞죠. 그 넘겨주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넘겨주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들이 대신 넘겨줍니까?
그 상속인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권리자, 의무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권리자, 의무자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3자 대신차.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그죠? 저 문제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자, 신청하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방법은 원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방문 신청도 되죠. 그죠? 방문 신청. 자, 우리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것도 되지만 요즘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죠. 전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전자 신청. 인터넷 신청하는 경우. 그럼 인터넷으로 하든 방문을 하든 어쨌든 신청 서류가 등기소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된 거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자, 얘네들이 직접 가든 안 그러면 제3자 가든 다른 사람이 가든 어쨌든 등기소에 가든 안 그러면 인터넷을 하든 어쨌든 신청을 한다. 그죠? 신청하면 이제 등기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게 접수다 말입니다. 그게 오늘 할 83번 등기 신청의 접수 이거다 말입니다. 접수. 자, 등기 신청의 접수인데요. 자, 접수는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 사건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자, 현재 우리나라는요, 등기소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죠. 등기소에 갈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겠죠. 그 서류를 가져갔을 때 그 서류 받는 게 접수입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방문 신청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등기 신청서가 들어가고요. 매매했을 때 계약서 들어가야 되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감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매도 인감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가져가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 떼가야 되고, 초본도 떼가야 되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 건물 같은 건축물 대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류를 가져가서 등기관에게 자, 이런 내용의 서류, 이 내용이 따라 등기해 주세요라고 서류 주겠죠. 그 서류 주겠죠. 그죠? 그 서류 줍니다. 그럼 등기는 받겠죠. 그죠? 그게 접수다 말입니다. 접수. 접수란 것은 서류 받는 겁니다. 그럼 인터넷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을 한다고 하면은 파일로 다 전환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파일로, 만약에 계약서 같은 경우는 스캔 뜹니다. 스캔 뜨고, 그리고 우리가, 자,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 뗄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토지 대장 등본 뗄 수 있죠. 그럼 인터넷으로 등본 떼고 파일로 있잖아요. 그죠? 그 파일 자체를 첨부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 파일 첨부해가지고, 그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 첨부해가지고, 자, 다 첨부, 그 파일 다 붙여가지고, 딱 클릭하면은, 엔터 딱 치면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접수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접수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일 뒤에 가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래 됐죠. 그죠? 그럼 접수는 언제 접수된 걸로 보느냐 말입니다. 접수는 언제 접수된 걸로 보느냐니까, 우리가 지금은 전산으로 등기 사무 처리하죠. 전산으로 등기 사무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 전산으로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가 있겠죠. 그죠? 인터넷 등기소에 들 거예요. 그죠? 그 인터넷 등기소에 그 서류가 딱 저장된 때, 엔터를 딱 치면은 그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장되는 시점에서 접수된 걸로 보는 겁니다. 접수 시기가.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전자신청하면은 인터넷으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가가지고, 자, 이런 서류 갖춰가지고, 자, 엔터를 딱 치면은 딱 저장되겠죠. 그죠? 저장됩니다. 그럼 접수됐다라고 메시지가 딱 뜬단 말입니다. 자, 근데 방문 신청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방문 신청하면은 단계가, 자, 등기관 있죠. 등기관이, 자, 서류 이거를 등기관에 받는 시점이 있겠죠. 등기를 받는 시점이 있겠죠. 등기원이 일단 서류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등기원 손에 와가지고 받고, 자, 그리고 전산조에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장은 누가 할까요? 저장은 등기관에 입력하는 겁니다. 얘가 입력을 하겠죠. 등기관에. 서류 이거를 등기관에 받아가지고 입력하겠죠. 입력되는 요 시점에서 접수된 걸로 봅니다. 요 시점에서. 전자신청한다면은 저장은 누가 시켜요? 내가 시켜요. 방문 신청한다면 저장은 누가 시켜요? 등기관이 시켜요. 어쨌든 방문 신청했던, 인터넷으로 신청했던, 전자 신청했던, 어쨌든 전산 조직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접수된 걸로 본다. 그 저장은 누가 시키느냐? 주체는 다르다.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내가 저장시키고, 그리고 방문 신청했다면 서류 내용을 등기관에 입력하겠죠. 그죠?
입력해가지고 등기원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전산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산 조직에 저장됐습니다. 자, 저장된 등기 사건이 있겠죠, 이제? 자, 등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저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 전산 조직에 저장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에 다시 그 사건 저장된 사건을 이제 파일이 있겠죠, 그죠? 파일은 이제 열겠죠. 파일을. 자, 열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검토하겠죠. 열어가지고, 자, 이 사건에서 들어와야 될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자, 그리고 인감증명서 들어왔는데, 인감증명서 내용, 그 인감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맞는지. 일단 우리가 첨부서류 있잖아, 그지? 첨부서는 자,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첨부시간 유효기간 3개월이요. 여러분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은, 어떤 서류가 언제 유효기간이 있잖아, 그죠? 언제 이내, 몇 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는요, 유효기간은 다 3개월이에요. 그 3개월 지난 서류가 들어왔다면 다른 거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등기원에 그 사건을 열어가지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본단 말입니다. 서류 하나하나 내용 봅니다. 그게 접수다, 심사다 말입니다. 심사인데요. 자, 그 다음에 84번 보시면은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신청에 대한 심사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등기원의 등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수리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 대하여 결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있죠. 받아줄까 말까 이거 판단하는 게 심사다 말입니다. 받아줄까 말까 판단하는 게 심사인데, 자, 현행 등기법에서는 등기원의 심사권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한다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은요, 형식적 심사권 그 밑에다가 예외 X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예전에 했는 것 중에서 등기부의 내용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죠? 자, 현재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추정력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외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등기 제도가 여러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예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권에 대한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공신력 부정한다는 것에 대한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공신력 부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느냐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단 말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권을 인정하지만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공신력 부정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리고 형식적 심사권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식적 심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실질적 심사는 어떻게 하고 형식적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형식적 심사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까? 실질적 심사는 서류의 내용 진위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관에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류를 갖췄나 못 갖췄나 이것만 보는 겁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할 서류 중에서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계약서, 매매 계약서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거 판단하는 것이지. 그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는 판단 안 합니다. 유효냐 무효냐 이거 판단한 거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서류 계약서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거 보는 거는 형식 심사.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효냐 유효냐 판단하는 거는 실질적 심사다 말입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는 계약서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것만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합니다. 있죠? 자, 형적 심사권만 인정하는 거. 자, 심사에 관한 얘기 나왔고. 자, 심사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고, 문제가 생기면 각하시킨다 그러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료에서 85번의 각하, 86번의 취하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85번, 86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5번의 각하고 86번의 취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자, 등기 절차의 중단이라고 적으세요. 자, 85번, 86번은 등기 절차 중단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니까 등기 절차가 중단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등기 절차가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죠? 시작해서 쭉 진행되다가 여기서 중단되는 게 취하각하다 말입니다. 등기 절차가 중단되는 게 취하각하예요. 그럼 등기를 실행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자, 중단되는 게 취하각하인데, 자, 그러면은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누가 중단시키느냐 주체가 차이 나는 겁니다. 각하는요, 등기관이 중단시킵니다. 등기관. 취하는요, 당사자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차이점이 등기 절차를 중단시키는 주체가 내가 중단시켰다 그러면은 취하라 그러고 등기관이 중단시켰다 그러면은 각하라 그런 거예요. 누가 중단시키느냐 그 주체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안 해줘. 집에 가. 여기 문제 있어. 집에 가. 이거는 각하. 그리고 내가 등기 신청했다가 마음 바뀔 수도 있죠.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매매라고 이전 등기 한단 말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갔다가 둘이 갔다가 마음 안 맞아 갔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취하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중단시켰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하하고 취하인데, 자, 취하에 보시면은요, 자, 각하는요, 등기관에 중단시키는 거고, 자, 취하는요, 자, 등기 신청이나 등기 완료 전 또는 각하 전에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인데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 그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등기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 그러니까 취하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각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각하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안 되는데 취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신청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신청하는 방법이. 거기에 따라 똑같이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사자가 신청했습니다. 자, 당사자가 신청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했습니다. 취하는 누가 취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해서 취하는 겁니다. 자,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법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했을 수도 있겠죠. 방문해서 신청한 사건을 하면 취하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 가서 취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럼 취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취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누가 취해요? 공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을 하면 누가 취해요? 단독으로 취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청한 사건을 혼자 단독으로 취한다? 그런 거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취하는 자 누가 중단시킨다? 내가 중단시킨다. 어떻게 한다? 신청 방법과 똑같이 시작할 때 방법과 똑같이 취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하하고요. 자, 여기 중단시키는 절차가 나왔고, 그럼 이런 중단 절차가 없다 말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면은 각하 안 한다는 얘기죠. 하자가 있을 때 등기원을 각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자가 없고 당사자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요. 하자가 없고 취하지 않았다면 이제 절차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등기원에 수료해가지고 등기 실행하는 겁니다. 자, 실행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되느냐니까. 자, 실행할 때는 어떻게 실행하느냐? 자, 실행하느냐? 사실관계 등기를 합니다. 어디에 등기합니까? 표제부에 등기하겠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디에 등기할까요? 갑구에 등기하겠죠.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얼구에 등기하겠죠. 그 표제부, 갑구, 얼구에 등기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등기부 기재 내용이 있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등기부 기재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등기부 양식 분석한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외우게 되면 여기는 공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법무사 시험 문제 정도 더 가면은요, 여기 내용을 적을 때 뭐 한글로 적을 것이냐, 영어로 적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등기 실행할 때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등기부 등본 때 봤습니다.
등기부. 자, 등기상 증명서 때 봤습니다. 등기부상에서 혹시 영어로 나온 거 본 적 있습니까? 영어 본 적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죠? 영어 안 적습니다. 한글로 적습니다. 한자 본 적 있습니까? 한자 안 적습니다. 다 한글로 적습니다. 한글로. 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답입니다만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팝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이 소유권이 있다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될 수도 있죠. 한국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될 수도 있죠. 자,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까?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땅 샀습니다. 그럼 등기부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등기부에 이래 나타날 거냐, 소유권 보존. 자, 갑 여기서부터 자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여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한글로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국인의 이름 적을 때는요, 이런 사람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나라도 다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 존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영국 사람일 수도 있고, 캐나다, 호주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적을 때는요, 항상 국적을 같이 섞습니다. 국적을 같이 씁니다. 미, 합중국인, 이래 들어가요. 합중국인, 이걸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엔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어를 우리나라 한국어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방법이. 거기에 이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외국어 표기법 있잖아요, 그죠? 그 표기법에 따라서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없잖아, 그죠?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외국인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등록번호 부여받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를 적는 거예요. 주소를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등기부 양식을 먼저 외우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안 적습니다. 외국이 엔젤이죠, 그죠? 엔젤. 자, 나는 미국에서 한 3년 살고 왔습니다. 본토 발음대로 에인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자, 한국어로 기재한다.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기를 실행한 거예요, 이제. 자, 실행했습니다. 등기 실행했다고 등기 절차는 끝났죠, 이제. 등기 절차는 끝났습니다만, 등기관이 해야 될 일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남아있는 절차, 남아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남아있는 일이 뭐냐니까, 거기 87번, 88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5가지 일이 있습니다. 5가지. 거기 보시면 87번에 등기필 정보 통지 있죠, 그죠? 등기필 정보 통지가 있고, 자, 그리고, 자, 등기 완료 통지가 있죠. 완료 통지. 자,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용어 설명 과정이기 때문에 요 2개만 합니다만, 사실은 여기 3가지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원에 해야 될 일이, 등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적지 마세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변경 사실 통지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적과 등기 2가지 공시 절차가 있죠. 공시 제도는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소유권은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즉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먼저 공시하고, 그 다음에 지적에도, 대장에도 소유권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소유권은 대장에도, 등기부도 나오고 대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것부터 정리해요? 소유권은 등기부 정리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장의 소유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등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도 소유권 나오잖아요. 그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대장에도 소유권 넘겨야 되겠죠. 그 넘기기 위해서 등기관이 대장 소관청에
대장에다가 소유권 이거 바꾸세요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진행한단 말입니다. 이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란 거예요. 그리고 과세자료 송부란 것도 있습니다. 이걸 한단 말입니다. 과세자료 송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면은 세금이 문제가 되죠. 그죠? 집을 샀다면은 일단은요,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돼요. 등기를 할 때 구청에 등록세를 냅니다. 등록세 냈다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만이 등기가 돼요. 자, 등기했습니다, 이제. 등기를 하고 나면은요, 내가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죠? 하고 나면 이제 취득세가 나오죠. 집 샀을 때.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나오죠. 그럼 취득세, 양도세는 누가 부과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구청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까 말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떻게 알았냐? 등기원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면은 등기관의 세무서에다가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으니까 세무서에 세무상 당신은 이 갑에게는 양도세 때리고 그리고 취득한 을에게는 취득세 부과하세요라고 알려준단 말입니다. 내가 집 사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내가 집 샀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취득세나 양도세는 내한테 나오잖아, 그죠? 그럼 누가 알려주냐? 등기관이 알려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가 발생하는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발생하는 등기를 했을 때는 세무서장에게 등기관이 알려줍니다. 그게 과세자료 송부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한 얘기다 말입니다. 그럼 과세자료 송부인데요. 요 과세세는요, 취득세, 양도세거든요. 그 취득세, 양도세 발생하는 등기를 했을 때만 과세자료 송부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양도세는 언제 발생하느냐? 소유권 움직이면서 발생합니다. 소유권만 발생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면은 취득세, 양도세 발생 안 해요. 뭐 전세 들었다, 취득세 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죠? 전세 줬다, 전세 줬다, 양도세 냈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죠? 그 취득세, 양도세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만 과세자 송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계약서 돌려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등기하잖아, 그죠? 등기하고 나서 등기원이 그 매매 계약서는요, 어떻게 그 계약서를 처리하느냐니까, 그 매매 계약서를요, 권리증으로 만듭니다. 계약서를 등기 필증화 시켜가지고 매수인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등기 필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기 필정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혹시? 등기필 정보, 권리증을 만든다 그랬죠? 그 권리증을 옛날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필증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필증 안 만든다 그랬죠? 그럼 지금은 계약서는 어디다 써먹을까요, 그러면? 옛날에는 계약서를 등기필증 만들기 위해서 써먹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증을 계약서 가지고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서 자체는 어디다 써먹을까요? 계약서는 옛날에 등기필증 만들기 위해서 써먹었어요. 지금은 계약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금액을 계약 등기하고 나서. 그럼 하고 나서 계약서는 어디다 써먹을까요? 그래? 어떻게 써먹을까요? 써먹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써먹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계약서를 써먹을 데 없습니다. 그럼 찢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우리 매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당사자에 돌려줍니다. 옛날에는 계약서를 등기 필증 만들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안 돌려줬어요. 신청인한테. 지금은 계약서는 써먹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등기 필증 만들 때 계약서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니까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계약서는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요, 크게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소 가서 간단히 하면 됩니다. 요거는 공시제도를 좀 더 알고 나면은 쉬워져요. 공짜로 떨어져요, 이거는. 그리고 세법을 조금만 해보면 쉬워집니다. 그럼 이건 시험 문제 나올 일 없는 것이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되니까 요 두 가지만 다루겠다 말입니다.
두 가지만. 자, 두 가지만 다루는데, 자, 제가 지금요, 등기필 정보하고 완료 통지는요,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느냐, 이런 문제, 세부적인 문제는 안 다룰 거예요. 간단히 기본 뼈대만 잡을 겁니다. 이 뭐냐, 이것만 다룰 거예요. 뭐만 다루는데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87번은 보세요. 87번 보시면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를 했을 때, 그 권리자에게 권리 취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아닌 표시 등기나 말소 등기 등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한 번 들어봤던 것 같은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일주일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등기필 정보를 저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사실. 자,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를 했을 때, 그죠? 자,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를 했을 때,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권리 등기를 했을 때다, 그죠? 권리자 기록하는 거니까 권리 등기가 아니면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권리자라 그랬죠. 옛날부터 있던 권리자에 관한 내용이라면 작성하지 않는다. 그죠?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라 그랬잖아요. 권리자 이름 적을 때 등기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 같은 거는 없애잖아요. 그죠? 작성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거기 기록하는 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첫 번째 줄 같이 되었고 두 번째 줄, 그 두 번째 줄은 첫 번째랑 반대 얘기다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했는데, 자, 언제 써먹는다 그랬습니까, 이거? 자, 내가 집 샀습니다. 내가 집 샀다면 내가 새로운 소유자로 등기되겠죠? 내가 새로운 소유자로 등기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새로운 권리자로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해 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 사고 나면 등기필 정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써먹을까요? 팔아먹을 때. 내가 다시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팔 때 내가 다시 집을 팝니다. 그러면 내 집을 사는 그 매수인은 내가 진짜 소유자라는 사실을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못 믿으니까 내가 진짜 샀는 사람 맞다는 걸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써먹는 겁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은 결국 이 등기필 정보는 내가 팔아먹을 때 내가 권리자, 정상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권리자 되고 나서 받았고,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 내가 정상적인 권리자는 걸 증명해 주려고 제출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편안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등기필 정보 이거는요, 지금은요, 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증인데, 자, 등기필 정보 이거는요, 자, 권리증을 만드는데 원래는요, 원칙은요, 파일로 작성합니다. 요게 원칙입니다. 파일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증이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우리 저번 주에 했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등기필 정보는 파일로 작성한다. 자, 권리증이다. 감이 옵니까? 한마디로 권리증인 거예요, 이거예요. 권리증인데 어떻게 작성하느냐? 파일로 작성한다. 원칙입니다. 파일로 작성한다. 요거를 적어 놓으세요. 파일로 작성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있는데, 자, 등기필 정보를 보면요, 제일 앞에 이래 나왔습니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오고, 및 완료 통지이 됐을 거야, 아마.
요게 관한 얘기가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등기필 정보 있는데, 자, 등기필 정보 이걸 한 장 딱 넘기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중간에 여기에, 자, 중간에 이게 뭐가 나오냐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몇 칸이냐? 50칸이 있습니다. 50칸이 있어요. 50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딱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 딱 붙어 있고요. 그거 딱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떼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예요. 자, 등기필 정보인데, 딱 떼지 마세요라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혹시 통장 개설합니다. 은행에 통장 개설하면은 비밀번호 카드 있죠. 캐시카드 주죠. 캐시카드 위에, 캐시카드 봉투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번호가 적힌 부분은 까만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죠? 안 보여주잖아. 그죠?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비밀번호다 말입니다. 비밀번호인데요. 자, 비밀번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판다 말입니다. 땅 팔아먹을 때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자, 땅 팔아먹을 때, 자, 집 팔았을 때 내가 소유자는 게 입증해야 되죠. 입증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팔았습니다. 팔고 나면 이걸 이제 떼는 거예요. 팔았을 때 뗀단 말입니다. 자, 뗐을 때, 자,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등기 신청했을 때 전산으로 등기 사무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전산 등기한다 그랬죠? 자, 전산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자, 메이도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냐? 이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산 등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비밀번호, 여기에 등기필 정보 번호 넣으라는 칸이 있단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 필정보, 자, 번호를 넣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번호, 자, 13번 번호를 입력하자로 빈칸이 나온단 말입니다. 13번 번호 넣으라고. 그러니까 13번 번호 넣으라고 빈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13번에 번호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자, 요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 번호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요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요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넘버가 있겠죠.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 역삼동 5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필 정보가 이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삼동 5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필 정보의 13번 번호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딱 제출하게 되면 번호를 딱 입력시키면은 이 토지에 대한 등기필 정보인 게 확인되는 거다 말입니다. 확인되는 거니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 요 번호 넣으면 필 정보를 제출한 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통장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죠? 그 번호 4자를 넣잖아요. 그죠? 그 4자를 넣으면은 그 당사자가, 그 통장 당사자가 그 예금 준 게 확인되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등기필 정보란 것은요, 원래는 파일로 받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제출한다는 게 등기필 정보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비밀번호 집어넣는 겁니다. 떼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떼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먹을 때까지 떼지 마라 그러잖아요. 팔기 전에 떼면 어떻게 돼요? 관계 없습니다. 남들이 볼까 싶어서 떼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등기필 정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떼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떼도 관계 없어요. 그거. 혹시나 떼버리면 남들이 보니까 그게 이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번호 유출될까 싶어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떼지 말라는 거고. 뗐다가 보고 나서 안 붙잖아요. 그죠? 안 붙이면 거기 종이래가지고 스티커, 뭡니까? 반청을 붙이면 됩니다. 붙이가 다 가리면 돼요. 관계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등기필 정보인데, 자, 등기필 대충 감이 옵니까? 감이 오죠. 그죠? 그럼 이런 등기필 정보는 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럼 이게 권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권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가. 팔 때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통장 비밀번호가 예금주를 입증하는 자료로 역할을 하듯이 이게 권리자 입증하는 자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자, 이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파일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파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 우리가 전산으로 등기 사무 처리하잖아요. 그죠?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전산 등기하고 나서 등기관이요.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 이거를 파일로 작성해요. 파일로 작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줄 때 어떻게 주느냐? 파일로 주는 겁니다. 원래는 파일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니까 등기관이 이제 전산 등기하죠. 전산 등기가 등기 사무 다 처리하고 나서 대부분의 인터넷 등기소가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인터넷 등기소에 그
등기필 정보를 파일로 작성해서 업로드 시켜 놓습니다. 내가 등기 신청을 전산으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한 사건 넘버가 있거든요. 내가 신청한 사건 넘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신청한 사건 넘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나면은 그 등기 사건 넘버에 해당하는 등기필 정보를 업로드 시켜놔요. 그 등기원에 업로드 시켜놓으면은 나는 거기 다시 이제 등기 다 하고 나서 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가지고 그 사건 넘버에 해당하는 등기필 정보가 첨부 파일로 있겠죠. 그 첨부 파일에 내가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USB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USB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편하죠, 그죠?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USB나 또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에 저장해놨단 말이다.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남들한테 안 가르쳐줄 거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집을 판단 말입니다. 팔면은 USB 꽂아가지고 읽으면 되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인인증서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기간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읽듯이 거기 딱 꽂고 USB에 꽂아가지고 읽으면 된단 말입니다. 읽으면은 요 번호가 나온단 말입니다. 팔 때 몇 번 번호 있단 말입니다. 그 번호 찾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팔 때, 25분 넣으세요. 그러면 25분 번호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파일로 저장하는 상당히 편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파일로 받아가지고 파일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파일로 저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파일로 주고받으면 편합니까? 편하죠, 그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파일로 주고받으면 편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지금 시점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를 주는 것보다는 파일로 주는 게 더 편하죠, 이제. 서류 주면 종이로 보관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를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적어요. 출판사가 또 학원하고 이제 매년 계약하니까, 우리 계약은 항상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 하다 보니까 출판사 책을 적고, 책 써가면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이제 그 소송 사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문제가 됩니까? 그 계약 내용에 대한 소송 사건에 있어서 분쟁은요, 계약 기간 동안에는 분쟁이 잘 안 일어나요.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때. 물론 이제 계약 이행이 잘 안 되면은, 이행이 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분쟁이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계약 끝나고 나서 이제 분쟁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분쟁이 발견돼, 그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 들어간단 말입니다.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 합의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를 하다가 이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소송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계약 내용을 가지고 소송이 들어가는 시점은 그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이제 소송을 들어가는데, 그럼 소송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이거를 어디 있느냐, 이거 보관 안 하고 있다. 잘 보관했지, 나는. 근데 잘 보관하는데 이게 이제 몇 년치 쌓여보면, 저다 같은 강사생활 저같이 한 10년 했단 말이에요. 10년 넘었단 말입니다. 계약서 몇 개 적었겠습니까? 수십 개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수십 개 적으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게 만약에 파일로 주면은 파일과 저짝 보거나 몇 년 되니까 참 정리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게 이미 파일로 보관해도 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일로 보관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할아버지들. 그죠? USB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CD에 담아서 집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집에 CD에 가면 읽으면 어디 읽힙니까, 그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 이게 전산은 파일 이게 완전히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출력해서 주는 겁니다. 출력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출력한 거 있죠, 그죠? 출력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 출력하지 말고 파일로 주세요. 그러면은 법무사한테 맡겼습니다. 법무사에 맡겼을 때 출력해서 파일로 주세요. 그럼 파일로 줍니다. 파일로 줘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잘 보관하고 USB에 보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법무사한테 다시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사건 맡길 때는요, 만약에 내가 파일로 받았다면요, 법무사한테 사건 맡길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전화로 다 돼버립니다.
몇 번째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법무사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감 떼주고 파일 그저 등기필 정보 넘겨주는 게 이게 만나는 이유거든요. 만약에 종이로 받았다면 직접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 등기필 정보에 메일로 쏴줘버리면 되지. 그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파일이다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니까, 이 얘기를 말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파일로 작성한다,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이 파일로 작성한다, 이것 때문에 등기필증론요,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그래야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그랬죠.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다, 이게 원칙인데 파일로 작성하는 이 내용 때문에 모든 권리 등기했을 때 작성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서 작성하지 않는 예외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그랬죠. 자, 근데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작성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는 예외는 왜 나오느냐? 파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일로 작성하기 때문에. 파일로 작성하기 때문에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작성하지 않는 예외가 나옵니다. 그 예외를 뽑아내기 위한 기준의 근거가 요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작성한다, 이거를 여러분은 머릿속에 참아두시란 말입니다. 원래가.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파일로 작성만 편합니까? 편하죠? 편합니다만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편한 만큼 위험하다 말입니다. 분실의 위험이 많습니다. 위조 변조의 위험이 많습니다. 자, 종이로 작성한 거하고 파일로 작성한 거 어느 게 더 위조하기가 쉬울까요? 파일이 훨씬 쉽습니다. 물론 암호를 걸겠죠. 그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암호를 걸었습니다. 풀 수 있습니까, 그거? 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파일로 작성했을 때는 못 풉니다. 못 푼다면 파일 같은 경우는요, 완벽히 똑같이 베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PDF 같은 경우는 복사가 안 되죠. PDF 파일은 복사가 안 됩니다. 한글 파일은 복사 되잖아요, 그죠? PDF 파일 복사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거. 시간이 있으면. 한글로 안 되면 포샵을 하면 되지, 포토샵으로. 똑같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단 하나 바꾸죠. 이름은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 번호 바꾼다는 거죠. 그래, 위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조 변조가 쉬워요. 그리고 분실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종이로 작성했습니다. 위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로 작성된 서면에 거기 내 이름으로 그 원래 소유자는 홍길동입니다. 내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 종이라면은 칼로 긁어야 되잖아요. 그밖에 없잖아요. 물리적 행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칼로 긁어내야 됩니다. 근데 칼로 긁는 거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파일로 흔적이 안 남아요. 그리고 분실했을 때, 자, 내가 종이로 작성된 서면이 있습니다. 종이로 작성된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사실, 누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식이 됩니까? 되지. 내 서류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거 누가 가져갔어?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발견되잖아요. 자, 그런데 파일로 작성했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파일로 작성했을 때 파일 그대로 복사 떠갑니다. 그대로 복사 떠갔습니다. 복사 떠간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파일로 작성했을 때는 그만큼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라면 작성을 안 합니다, 이게. 그런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성하지 않는 예외, 작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요, 여러분한테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등기필 정보 작성할까 말까의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죠?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다.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권리가 아니라면,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는다. 그 하나의 기준 잡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파일로 작성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작성하지 않는다. 이 예외가 나온다. 요 기준 또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기준이다, 이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나중에 본서 가서 이제 이게 어떻게 그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건 본서 가서 제가 뽑아낼 거고, 일단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자,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이다.
내가 집 사고 나서 권리증 받아놓고 나중에 팔 때 써먹는다. 권리증이다. 요거 하나하고 파일로 작성한다. 요 두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란 말입니다. 감이 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등기 완료 통지인데요. 자, 등기 완료 통지, 이거는 뭐냐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88번 보시면은 등기관이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인과 명의인에게 등기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요, 앞부분은 일단 놔두시고 제일 뒷부분 가보세요. 신청인과 명의인에게 자, 이제 밑줄은 가보세요. 등기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거기까지 밑줄 가보세요. 자,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이라 그랬습니까? 권리증명이죠. 등기 완료 통지는 권리증명 아닙니다. 등기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등기필 정보는 중요하겠습니까?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내한테 내가 등기 신청했잖아요. 등기 신청했습니다. 자, 등기 신청했단 말입니다. 자, 내가 등기 신청했습니다. 자, 등기 신청했습니다. 등기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다 칠게요. 자, 등기는 서류 줬죠. 서류 주고 등기는 이제 서류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등기관은 내가 등기 신청하러 가가지고 등기원에 등기할 때까지 등기원 옆에 딱 보고 서 있습니까, 지금? 안 서 있잖아요. 등기 신청은 서류 주고 나서 나는 돌아서 오잖아요. 그럼 집에 와 있습니다. 집에 와 있는 나는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만에 등기 된다는데 알아야만에 등기필 정보도 받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나올 절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한 사람에게 네가 신청한 등기 됐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기 완료 통지란 겁니다. 사실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등기 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줄까, 이거? 어떻게 알려줄까요?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화해 줬던 겁니다. 전화해 주면 돼요. 어차피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되는 건데 지금 전화해서 알려준다 이거는 좀 원시적이잖아. 그죠? 뭐 전화 못 받은 데 있는 나올 수도 있잖아. 증명이 안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완료 통지는 서면으로서 교부해 주는 겁니다. 교부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요 등기했습니다. 집 샀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어요. 지금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습니다. 집에 뭘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요 내가 등기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등기 완료 통지란 것은 두 개의 차이점, 두 개의 구체적인 내용 차이점보다도 대충 그 중요도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권리증은 굉장히, 등기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는 내한테 단순히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겠죠. 자, 등기필 정보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매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매수인. 자, 그리고 매수인도 내 앞으로 등기됐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까? 완료 통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등기필 정보는 매수인에게 준단 말입니다. 매수인에게 해주고 등기 완료 통지도 매수인에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등기필 정보나 등기 완료 통지나 매수인 얘기 다 해주죠. 그죠? 그럼 얘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아야 되죠. 따로 해줄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럼 한꺼번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등기필 정보 어떻게 나오냐니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같이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샀으니까, 새로운 권리 등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겠죠. 그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다 말입니다. 표시 등기입니다. 표제보 등기입니다. 표제보 등기할 때는 이건 안 하죠.
표제보,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 아니잖아요. 표제보 등기 이거 안 하죠. 그럼 표제보 등기라면 요거 빼고 등기 완료 통지서만 가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등기할 때 다 갑니다. 알려주는 거니까 다 가고, 요거는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둘 다 할 때는 같이 주고, 요걸 안 할 때는 요것만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87번, 88번. 등기필 정보 감이 옵니까? 대충. 등기 완료 통지 대충 감이 옵니까? 체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개 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두 개 같은 중요도가 아니고, 등기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는 그냥 내한테 내가 등기 신청했는 그 사람이 등기 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할까 싶어서 알려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그 밑줄 그건 그것만 보세요. 그 앞의 내용은요, 앞의 내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등기 완료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등기필 정보. 자, 등기 완료 통지. 자, 그 다음에 89번.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입니다. 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